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 즉 GA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AN, GAN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말로는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은 이제 생성 네트워크를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성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숫자로부터 그 숫자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 앞에 적대적이라고 붙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를 불러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간의 개념, 그 다음에 간 네트워크의 학습 원리, 그 다음에 새로운 층이 나옵니다. 배치 정교화라고 하는 층이 나오는데요. 이 층이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의 개념입니다. 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원본과 유사한 가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이 가짜라고 하면 조금 약간 어감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무엇인가, 인공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한다 이렇게 되면 뭔가 가짜 음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음악을 만들어내긴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 것하고 유사하지만 다른 혹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는 것이 간접. 하지만 우리 귀에 음악처럼은 들려야 되겠죠. 뭔가 그냥 찢어지는 노이즈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별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미지에서는 어떤가요? 이미지에서는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미지를 뭔가 조금 변형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얼굴이 있는데 이 얼굴을 인풋으로 줬을 때 아웃풋은 뭐가 나오냐? 아웃풋은 화장을 한 얼굴이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뽀사시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어떤 입력을 줬을 때 좀 더 예쁜 이미지, 혹은 사진을 줬을 때 그림 형태의 이미지, 그림을 줬을 때 사진 형태의 이미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형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간하고 그냥 생성 네트워크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자, 그거는 간의 경우에는 적대적이라는 게 붙어가지고요. 생성자라는 것이 있는데, 생성 네트워크가 있는데 판별자라고 하는 것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간을 설명할 때 경찰과 위조범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위조범이 열심히 위조를 만들어요. 새로운 거를 뭔가를 이제 기존 거하고 유사한 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위조 지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위조 지폐를 잡는 경찰이 없어요. 만약에 경찰이 없고 사람들이 이거 위조 지폐하고 진짜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다면 이 위조범의 실력을 사실은 별로 상승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조금만 대충 비슷하게만 만들어도 사람들이 다 속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어떤 경찰이 있는데 이 경찰이 굉장히 위조범을 잘 잡아요. 그래서 위조 지폐하고 위조범을 잡는다는 것이 위조 지폐하고 원본 실제 지폐하고 구분을 굉장히 잘 해내는 검사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검사관을 통과시키려면 그 검사관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더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검사자가 있을 때 이제 여기서는 판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판별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판별자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 위조범이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생성자가 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조범이 좀 더 지금 이 경찰의 실력을 뛰어넘는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경찰도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조금 올라가면 이제 위조범의 실력도 그대로 있으면은 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조범도 또 노력을 합니다. 둘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위조 지폐의 퀄리티가 실제 지폐하고 거의 유사해진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위조 지폐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생성자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가
정말 진짜 같으냐 아니냐 이거를 판별을 해가지고 좀 진짜 같지 않다 라고 한다면 좀 더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보상을 안 주는 거죠. 그걸 좀 더 올릴 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다시 생성자가 파이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가 또 올라가면 판별자가 좀 더 파이팅 해가지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가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여기 있는 이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성자가 무엇인가를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판별자에 보냅니다. 생성자 안에는 어떤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받은 판별자는 이 이미지가 진짜냐 가짜냐, 만들어진 이미지냐 아니면 원래 있던 이미지냐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거기서 에러를 체크를 해가지고요. 그 에러를 최소화하도록 판별자를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고 그럼 판별자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런데 판별자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온 이 정보 판별자가 올바로 이제 높은 정확도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성된 이미지는 0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이미지, 진짜 이미지는 1 그래서 얘는 진짜 이미지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생성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떤가요? 생성자 입장에서는 에러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에러를 원래 나오는 에러 그죠? 판별자 입장에서의 에러가 낮춰지면 낮춰질수록 생성자 입장에서는 에러는 증가합니다. 반대로 판별자 입장에서 에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성자 입장에서는 에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이제 판별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판별자 입장에서 생성자는 에러를 최대화하도록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고요. 얘가 판별자가 맞췄어요.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요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생성자를 다시 학습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간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자의 학습은 여기 있는 조그만한 블록에서 먼저 일어나고요. 생성자의 학습은 커다란 블록,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학습을 시킬 때는 생성자와 판별자가 연결된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간 네트워크는 도대체 어떻게 다르게 행동을 하는가? 자, 생성자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생성 네트워크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입력을 이전의 생성 네트워크에서는 0, 1, 2, 3, 4, 5, 6, 7, 8, 9를 입력을 받았어요. 0을 받든지 1을 받든지 2를 받든지 요거를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해가지고 그냥 나눠가지고 입력을 줬죠. 그런데 이제 요 간에서는 그렇게 입력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기가 어렵습니다. 네트워크 구조가. 왜냐하면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판별을 해가지고 판별해서 나온 결과 요거는 뭐만 보죠? 진짜냐 가짜냐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판별자는 얘가 1이냐 2냐 3이냐 4냐 이거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1이다 2다 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생성자를 학습을 시킬 때 이걸 1에 가깝게 만든다든지 2에 가깝게 만든다든지 3에 가깝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네트워크 구조를 변경을 시켜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를 완전히 숙지를 하시고 자기 걸로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를 바꾸면 특정 숫자를 표현하는 관을 만들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공이에요. 성공인데 아마 그렇게 바꾸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데 생성자 입력을 주기는 뭔가 입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뭘 주냐면 랜덤한 숫자를 줍니다. 랜덤한 숫자를 생성자에 줘가지고
그 생성자가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해요. 만들어진 이미지는 1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고 4이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만들어진 이미지가 진짜 이미지 중에 하나랑 진짜 이미지로 판별자가 판단을 하기만 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짜 이미지하고 굉장히 유사하면, 진짜 이미지들 중에 어떤 무엇인가하고 유사하다면 성공을 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입력은 랜덤한 숫자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랜덤한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진짜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랜덤으로 주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00001, 001, 0000 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주는 파라미터 이제 입력하는 정보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0, 0, 0, 0, 0, 0을 줬을 때 나오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0, 1, 0, 0, 0, 0, 0을 줬을 때 나오는 이미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주게 되면 나오는 이미지가 출력관을 통해 가지고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오는 이미지 개수가 굉장히 제한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10개 입력이 있다 그러면은 나오는 이미지 숫자도 10개밖에 없는 거죠. 아까 그 생성 네트워크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1을 주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고 2를 주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조금 그런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생성되어 나오는 이미지가 그런 부분을 제한을 넘어서기 위해서 랜덤한 숫자 n개의 숫자를 쓴다. 그래서 이거를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판별자는 어떻습니까? 판별자는 일반적인 분류 네트워크를 쓰면 됩니다.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이미지가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해서 1, 0으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판별자의 학습. 판별자의 학습은 판별자에 주어진 거를 0, 1 그죠? 생성된 이미지면 0, 원본 이미지면 1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요게 생성된 이미지가 0, 원본은 1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성자의 학습입니다. 생성자의 학습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생성자하고 판별자를 붙여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어떤 랜덤한 벡터가 여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0.1, 0.3, 0.4, 0.1, 0.5 이런 식으로 랜덤한 어떤 숫자를 가지는 벡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나오죠. 그 이미 나온 이미지가 여기서 판별자에서 뭐라고 나와야지 오케이인가요? 네, 진짜다라고 나와야지 생성자가 성공한 거죠. 그래서 진짜다. 가짜지만 사실은 가짜지만 진짜다라고 나와야 생성자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판별자가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안 나오면 0.5가 나오면 0.5만큼 에러가 생긴 거고요. 0.8이 나오면 0.2만큼 에러가 생긴 거죠. 0이 나오면 1만큼 에러가 생긴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에러를 최소화시킵니다. 자, 에러 최대화되어 있는 거는 뭐라고요? 에러 최대화되어 있는 거는 이제 판별자 입장에서의 에러. 원래는 0이 나와야 되니까 그 에러를 최대화시키는 거고 수치적으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에러를 최소화시켜요. 어떤 에러를요? 가짜를 줬을 때 진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에러가 되겠습니다. 말이 약간 꼬이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거를 학습시킬 때 약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성자하고 판별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학습을 시키면 얘가 백프로파게이션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판별자 안에도 네트워크 가중치가 있잖아요. 생성자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서 학습을 시키면 판별자 안에 있는 네트워크도 수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생성자 학습시키는 거지 판별자 학습시키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가 판별자가 원래 판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가짜 이미지인데 진짜라고 얘기를 하도록 백프로파게이션 수정을 하게 되면은 판별자를 수정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판별자 자체가 나빠지겠죠. 그러면 우리 목적하고 달라집니다. 판별자는 판별자대로 성장을 해야 되고 생성자는 생성자대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판별자는 붙여서 학습을 시키면 그냥 학습을 시키면 판별자도 같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파라미터를 하나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학습 불가, 그리고 생성자만 학습을 시켜라 라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구성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실습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배치 정규화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치 정규화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일단 정규화예요. 언제 정규화해 보셨죠? 네.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정규화를 시켰죠. 예를 들어서 0에서 255까지 이미지가 쭉 있었는데, 이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바꿨어요? 0에서 1까지 값으로 정규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정규화를 최초 입력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정규화를 좀 시켜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입력을 받아가지고 출력이 나옵니다. 출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출력을요, 이제 출력 값 자체가 사실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면 어느 정도 이제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쓰면 얘가 고정이 돼요. 0에서 1 사이 혹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이게 고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ReLU, 렐루 함수를 쓰게 되면은 0보다 작은 경우는 다 0을 만들어 버리고 0보다 큰 경우에는 값을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값이 여기서 나오는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자체가 굉장히 커져 버릴 수 있어요. 원래 가중치는 입력은 0에서 1 사이로 고정을 했는데, 층을 몇 개 거치다 보면 얘가 갑자기 뭐 500이 된다든지 400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뒤쪽에 있는 네트워크들이 학습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 때문에 중간에 배치 정규화층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정규화를 하는데 그냥 정규화가 아니고 배치 정규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민맥스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규화를 해요, 보통. 그래서 아까 이미지 같은 경우에 0에서 255, 맥스 값이 255이기 때문에 255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배치 정규화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가 아니고 그 배치에서 주어진 데이터, 배치에서 주어진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정규화를 시킨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간 실습까지 나가보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 실습은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